국민의힘 의원 105명 중에요. 설문에 응한 82명을 대상으로 중앙일보가 계엄 사과 찬반 여부를 자체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가 오늘 보도가 됐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사과해야 한다라고 응답한 국민의힘 의원이 43명이라고 합니다. 김동원 의원님, 네. 이 결과 좀 어떻게 보세요? 응답자 82명 중에서는 과반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82명 응답자 중에서 43명, 이 과반을 넘는 그 숫자인데요. 이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그 상황입니다. 이게 바로 계엄 1년 12월 3일 이제 곧 다가옵니다만 12월 3일을 계기로 반드시 전환점을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비단 이 설문에 응한 의원들뿐만이 아니라요. 저처럼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많은 분들의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예. 이 12월 3일 계기로 뭔가 당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등 돌린 민심을 되찾아와야 된다라는 것은 공통적인 그 현상이고요. 이것은 뭐 여러 여론조사에서도 다 나오는 그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지금 변화해야 된다. 그 변화의 내용이 바로 윤과의 단절이라든가 계엄 사과 이제 이런 것들이 더 분출이 되고 있는데요. 예. 정당에서 저렇게 여러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거 꼭 국민의힘이 저렇게 무슨 최고위원들이 막 다른 그 목소리를 내가지고 이거 정말 콩가루 집안 아니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따진다면은 민주당의 지금 1인 1표제로 정청래 대표를 축출하자라고 하는 또 일각의 목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고 우리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다른 목소리가 분출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정당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지난 주말 집회에 저도 당협위원장으로서 청주 집회가 토요일 날 열었거든요. 예. 제가 5시간 동안 저도 대중 그 연설을 하고 저 안에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카메라에 잡힌 게 윤 어게인을 하고 또 소리치는 사람들만 보여주기 때문에 야, 저 집회가 저렇게 아수라장이 됐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집회가 서너 시간 동안 열렸을 때 집회는 그대로 되고요. 뒤에 있는 분들이 소리 양양자 의원이라든가 다른 목소리를 내는 분들한테 야유를 하는 거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렇지만 전체적인 집회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다. 윤어게인이라는 팻말도 저는 딱 한 사람 들고 있는 걸 봤는데요. 이제 그것을 언론에서는 당연히 부각을 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당이 지금 뭐 콩가루 집안처럼 저렇게 우왕좌왕하느냐 이렇게 걱정을 하실 단계는 아니다. 정당 목소리는 그 자체가 원래 다 다양하게 분출이 되는 거고요. 예. 아까 말씀 중에 제가 하나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체제 전복 세력이라고 아스팔트 있는 분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글쎄요, 그분들의 목소리가 조금 과하게 표출이 된다고 해가지고 체제 전복 세력이라고 얘기를 조금 아까 하셨는데 그거는 천부당 만부당한 일입니다. 체제 전복 세력이라 하면 대한민국의 어떤 시장 경제라든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이른바 이석기의 통진단 세력을 우리는 체제 전복 세력이라고 칭하죠. 그래서 정당을 해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스팔트에 또 구구라고 얘기를 하면서 체제 전복 세력이라고 표현한 것은 나가도 한참 나갔다 하는 말씀을 제가 거듭드립니다. 예, 박지원 의원님, 아까 다시 중앙일보 그 설문조사로 좀 돌아와서요. 82명 국민의힘 의원 중에 43명이 계엄 사과 메시지 필요하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제 속으로는 그런 생각들 다 하고 있는 거죠. 예. 이 당이 극으로 가고 있구나라고 느끼고 있는 거죠. 사실 그 극자나 극우나 똑같아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시장주의를 반대한다는 입장에서 히틀러나 스탈린이나 똑같은 극단주의자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적 질서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런 비판을 제가 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야당은 분명히 여당을 비판하고 견제해야 됩니다. 이재명 정부를 독재 정부다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정부 시절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야당이 그렇게 비판을 하더라도 북한 공산당이 쳐들어오면 일단 북한 공산당이 첫 번째 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당이 밉다고 해가지고 북한 공산당 편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말씀드리지만은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불법 계엄을 통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된 사람입니다. 그걸 찬성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당이 저는 뭐 보수 정당이 제대로 재구성돼야 된다는 논리를 펴는 사람인데요. 예. 탄핵에 찬성한 사람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사실 힘들어요. 다양한 정책적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거는 헌법적 질서를 지키려는 사람과 지키지 않는 사람이 같이 존재한다. 이게 힘든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국민의힘에서 탄핵 찬성하신 분들이
스스로 나올 필요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기타 뭐 민주당이라든가 다양한 정당들이 이분들이 그 이른바 이 탈출할 수 있는 제도적 그 보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간에 제도권에서 안을 수 있는 정치가 우선적으로 존재해야 되거든요. 예. 조기현 의원님, 아까 김동원 의원 말씀에 반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체제 전복이 아니다. 체제 전면 박준영 박준영 의원 말씀하신 거예요. 네. 32명, 아까 그러면요. 32명 초재선 의원이 찬성, 그리고 중진 의원이 11명이 찬성한 결과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중앙일보 결과 띄워주세요. 네, 여기 43명의 구성을 보면 저희가 오른쪽 하단에 작게 적어놨죠. 초재선이 32명, 3선 이상이 11명. 그러면 뭐 이게 저희가 익명조사였기 때문에 중앙일보가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뭐 초재선, 뭐 젊은, 뭐 소장파, 뭐 계파 상관없이 사과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실제로는 존재한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뭐 여론조사를 보니까 그러네요. 그런데 이 정도 사과 여론이 있는 정당의 모습으로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1년 동안 행보를 보면 그렇고요. 이 정도 의견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존재한다면 적어도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의 지난 몇 달간의 모습에 강력한 견제의 목소리가 나왔어야 됩니다. 근데 전혀 없고 오히려 그 분위기에 끌려가면서 언론사의 여론조사에 이렇게 소극적으로 답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조차도 사실은 지지자들의 눈치를 보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국민의힘의 현실인 거고요. 40 몇 분 정도가 사과의 의사를 갖고 있다고 해서 실제 계엄에 대해서 진작에 반성을 하고 12월 3일 계엄 1년을 기해서 정말 국민 앞에 엎드려 사과해야 된다까지 나갈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인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면 그렇고 장동혁 대표 체제를 흔들어서 실제 계엄의 강을 완벽히 넘어서겠다는 정도의 세력화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소 좀 비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통령이 탄핵됐고요. 정권이 교체됐습니다. 그 이후에 특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내란 사건 자체 또 김건희 특검에서 김건희 씨의 국정농단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 감춰졌던 진실들이 다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정말 의미 있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그냥 1년이 허비된 겁니다. 그래서 12월 3일 1주년 앞두고 아직도 사과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사과 의사를 갖고 있는 의원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이게 궁금한 사안이 돼버렸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이 사과 논란 자체를 사실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래 제발 이번 12월 3일이라도 사과를 좀 해라 이러실까요? 이미 국민의힘은 국민들로부터 평가는 끝났다고 보고요. 12월 3일의 마지막 기회라고 하면 이렇게 양심 있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양양자 최고위원 같은 분들이 그리고 여론조사에서 사과해야 된다는 응답을 하신 분들이 장동혁 대표를 전격적으로 비판하면서 나서지 않는 한 그러지 않는 한은 사과의 목소리를 비슷하게 장동혁 대표가 낸다고 해서 그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